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붙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외는 뭡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의약품은 제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제외가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성공한 나라, EU나 일본과 같은 나라는 좀 예외인 거죠. 15%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관세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재앙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제대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에만 관심을 갖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약품이 또 이제 하나의 큰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의약품이 뭐 이렇게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겠어? 뭐 자동차야 뭐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의약품 수출해가지고 버는 돈이 뭐 이렇게 있겠어? 아닙니다. 상당합니다. 자, 먼저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의약품을 수출해가지고 버는 돈을 좀 먼저 보면은 1년에 말이죠, 약 14조 원 넘게 수출을 해서 벌어들입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바를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말이죠, 연간 의약품 수출액은 95억 9,8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14조 1,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이 다른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에 비하면 작지만 14조 원이 작습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 돈 중에서 반을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출한 의약품 중에서 절반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수출한 의약품의 94.2%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이오 베터라고 그러죠. 이런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의약품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게 많지 수출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새 와서 이제 바이오가 우리나라가 좀 강국이 됐죠. 그러면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약품을 많이 파는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팜 이런 데서 파는 겁니다. 그런 약 말고 다른 약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우리가 뭐 많은 돈을 벌어들이진 못해요. 하지만 바이오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에서만 지금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 7조 정도 된다고 본다면,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에 100% 관세를 붙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7조 원어치 수출하는데 거기다 100% 관세를 붙이면, 그러면 뭐 7조에 팔던 걸 14조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게 그만큼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배의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던 걸 2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벌어들인 돈만큼 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이 의약품 한국바이오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바이오 망했다, 셀트리온 망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망했다, SK 바이오팜 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좌파 신문에서도 이 바이오 기업들을 인터뷰하고서 기사를 썼는데요. 이 바이오 기업들이 하나같이 큰일 났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바이오 가지고 많이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조그만 뭐 의약품 회사를 하나 사긴 했어요. 거기서 이제 만든다는 건데, 그게 금방 그렇게 뭐 여기서 안 만들고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100%를 두드려 맞지 말았어야 되는데 100%까지 두드려 맞음으로써 이 바이오 우리 의약품 시장이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바이오 쪽에서 수출이 가능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90% 이상을 점하는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3개 기업이 아까 얘기한 그 3개 기업인데 그게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요 3개. 요 3개가 우리가 바이오 수출하는 거에 90%를 차지하니까 뭐 요 3개만 생각하면 돼. 결국 요 3개야.
전체 뭐 의약품 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요 세 개를 빼면은 다른 데는 별 큰 관계 없어. 그러니까 다른 뭐 조그만 제약사 같은 데는 솔직히 뭐 100% 이 관세 붙여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우리가 뭐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파는 게 요 세 개에서 회사에서 만드는 바이오가 거의 다니까. 근데 이 세 개 회사가 사실은 말이죠, 굉장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셀트리온도 대단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삼성 기업에서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는 그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SK 바이오팜도 차세대 먹거리. 그래서 SK 기업에서 주력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지금이지만 이 세 개의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빗장을 딱 걸어버리면 이 세 개 기업은 사실은 거의 뭐 그렇게 상태에 몰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이거 가지고 돈 벌어들이는 건데, 이 시장은 거의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막히면 뭐 다른 시장이 뭐 조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 세 개 회사가 멈춰야 돼요, 가동을. 그러면 여기 직원들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말이죠. 그러면 이 직원들 전부 다 직장 잃게 돼요. 그래서 난리 났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세대 먹거리라고. 그전에는 반도체 갖고 먹고 살고 우리 조선업 갖고 먹고 살고 자동차 갖고 먹고 살았잖아요. 앞으로의 먹거리는 바이오예요. 그래서 바이오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말이죠. 삼성 같은 경우도 송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큰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 더 이제 추가로 공장을 이제 짓고 또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SK도 여기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요. 뭐 그런데 이게 철커성하고 지금 하나의 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협상을 했다고 한들 그럼 관세를 안 붙였겠느냐? 아니죠. 협상이 됐으면 15%만 붙였죠. 원래까지 15%라는 게 자동차만 15%가 아니고 웬만한 거는 다 이제 15%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품목별로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철강 같은 거 조금 더 한다든지. 그렇지만 아마 협상만 됐으면 15% 선에서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100%로 붙이면 결국 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미국에다가 그 의약품 회사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의약품을 제품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러나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금방 그렇게 거기서 뭐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미국도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왜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그럴까요? 여기 의약품 시장이 이 바이오 시밀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붕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전쟁 났을 때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전부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관세를 매기는 건데,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미국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던 거에 뭐냐면, 미국은 3차 산업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조업이 거의 붕괴됐어요. 제조업이 붕괴된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여러분 뭐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가 옛날에는 자동차 만드는 도시였잖아요. 근데 자동차 만들다가 자동차 산업이 쇠락하면서 러스트벨트가 뭐예요? 녹슨. 그러니까 철강을 많이 쓰고 이런 어떤 공장지대인데, 공장지대가 녹슬어 버렸다. 그래서 러스트벨트라는 거잖아요. 공업지대가 망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돼요, 앞으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포항제철 문 닫고 철강 문 닫고 그러면 러스트벨트 되는 거예요. 울산도 현대자동차 나가면 러스트벨트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붕괴됐는데, 의약품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초첨단 이런 의약품은 미국이 물론 많이 만들어내지만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의약품 같은 것들을, 기본 의약품 같은 것이 오히려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다운되고 침체되고 그리고 거의 생태계가 파멸됐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시장 같은 것도, 의약품이라는 건 여기서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의료 뭐 기구라든지 수술 기구라든지, 의약품 하면 꼭 약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뭐 엑스레이 찍는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갖다가, 그리고 이 시장이 커요, 생각보다. 인구는 많아지고 사람들은 노령화되고 얼마나 큽니까?
이 시장이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 먹으면요, 결국 돈 버는 거 다 병원에 갖다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죽어라고 돈 벌어가지고 나이 먹으면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끝난다는 거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의약품 시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의약품 시장을 하나 키우겠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미국에서 만들 수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뭐 수입해 온다 그러면 그게 또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한국도 의약품 시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여기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 시장 같은 데를 뚫어야 돼요. 인도 시장을 뚫어야 되고. 근데 어떻게 그 절반을 갖다 미국에 수출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사실은 말이죠, 의약품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 처음 들으셨죠? 중국하고 인도가 이 의약품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 안에서 만들면 이게 다 이게 시장이 돌아가요. 그래서 미국마저도 이 의약품 시장에서 패권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의약품 시장의 패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른 다음에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와 같이 극약 처벌하는 것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지 않아요.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SK 바이오팜, 또 우리 셀트리온이 크게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좌파 신문마저도 한국 바이오 시장 큰일 났다라고 망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직원들 어떡할 거냐. 직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실은 말이죠. 미래세대 먹거리니까. 자, 이 말씀 드리고요. 강실업TV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주실 수 있고요.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견을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강실업TV 좋다, 잘 들었다, 멋지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써도 좋고 222번을 주셔서 강실업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강실업TV입니다.